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북도가 공직자와 가족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북도는 농지법 위반과 투기 의심 사례 등 5건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1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전주 교도소 직원 확진에 따른 관계자 검사에서는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불교의 대사회 운동에 매진했던 조계종 전 총무원장 월주 스님이 숨을 거뒀습니다. 당년은 김제 금산사에서 종단장으로 치러집니다. 전북방송은 민선 7기 지자체별 공약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실군의 지난 3년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22일 오후 6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11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익산 5명, 전주와 완주 각 2명, 군산과 정읍이 각 1명입니다. 확진자 중에는 결혼 이주 여성 2명 등 베트남 출신 6명이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18일 익산시의 한 노래방에서 모임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이 근무 중인 공장 3곳의 직원 등 210여 명은 현재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교도소 직원 확진과 관련해서는 재소자 등 282명이 진단검사를 받았고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전북 지역 학교급식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여파로 노동 강도가 매우 높아졌다며 지원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학교급식 노동자들은 성명을 통해 전북 지역 학교급식 노동자 1명이 맞는 급식 제공 인원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1,130명, 중고등학교는 110명 정도로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2배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코로나19 기간에 소독과 청소 업무를 맡을 인력 투입과 1인당 급식 제공 인원을 조정해 줄 것을 교육당국에 요구했습니다. 전북도가 공직자와 가족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 투기 여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북도 김진철 감사관은 22일 도와 시군이 협의한 개발사업 88개를 조사한 결과 농지 취득 후 경작을 하지 않는 등 농지법 위반과 투기 의심 사례 5건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매입 의심자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북도는 이 가운데 1년간 경작한 1명을 제외한 3명과 토지거래 현황 조사를 위한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퇴직자 11명을 전북경찰청에 참고 자료로 제공했습니다. 또한 경작을 하지 않은 농지는 적정한 행정 조치를 하도록 관할 시군에 통보했습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매입 혐의자는 없었으나 조사 과정에서 농지 취득 후 농업 경영을 하지 않는 등 농지법 위반 및 투기 등 의심되는 5건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또한 경찰에 관련 사항을 참고 자료로 제공하고 해당 시군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전북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36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20일 전주와 정읍, 김제 등 9개 시군에는 폭염경보가 발효됐습니다. 또한 임실 등 나머지 5개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각각 내려졌습니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전북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기온이 35도 내외로 올라 무더위가 지속되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불교의 대사회 운동에 매진했던 조계종 전 총무원장 월주 스님이 87세 나이로 숨을 거뒀습니다. 조계종은 20일 오전 9시 45분쯤 월주 스님이 거처인 김제 금산사에서 입적했다고 밝혔습니다. 장례는 금산사에서 종단장으로 치러지며 연결식은 오는 26일 치러집니다. 고인은 생전에 경실련 공동대표, 정의사회 시민운동 대표 등 국내외에서 봉사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네, LG텔레비전 전북방송은 민선 7기 임기 1년을 남겨둔 시점에서 전북 지역의 기초자치단체별 공약 이행 사항을 점검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신민 임실군수의 공약 내용 살펴볼 텐데요. 민선 7기 3년 동안의 성과와 옥정호 수변도로 개설 사업 등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실군은 민선 7기 3년 동안 4개 분야 75개 공약 사업 가운데 34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41개 사업은 임기에 맞춰 추진 중입니다. 무소속으로 재선에 성공한 신민 임실군수는
이번 임기 중 섬진강 르네상스 사업이 가시화된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전라북도 보물인 옥중호를 명품 생태 관광지로 만들어 가는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제가 군수를 맡게 된 2015년부터 올해까지 붕어섬, 출렁다리 등 제1기 섬진강 에코뮤지엄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1년 내내 아름다운 섬으로 만들었습니다. 민선 7기 이후까지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는 옥정호 수변도로 개설 사업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1단계 공사가 진행 중인 오수 제2농공단지를 반려동물 특화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것도 남은 과제입니다. 댐 주변 친환경 보존법에 따라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비용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옥정호 순환도로가 조속히 개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수 제2농공단지에는 반려동물 특화산업 및 클러스터 기반을 마련할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섬진강 상생 프로젝트를 추진해 관광객 500만 명 유치를 공약한 신민군수. 민간 투자 유치의 어려움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키즈 테마파크 건립을 통한 대표 관광지 육성 사업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지난해 전북 지역 농가당 평균 소득이 전년에 비해 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은 지난해 전북 지역 농가당 평균 소득은 4,428만 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7.4%가량 많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추가된 공적 보조금이 324만 원, 사적 보조금이 13만 원 증가했기 때문으로 파악됩니다. 전라북도가 귀여하기 좋은 지역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양수산부와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북으로 귀여한 인구는 94가구에 10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도내 시군별로는 부안군이 59명으로 50% 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전국 광역시도 중에는 전남 319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314명, 전북이 세 번째로 조사됐습니다. 전북도는 수도권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와 상담, 정착 프로그램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제와 부안을 지역구로 둔 이원택 의원이 비료의 무분별한 살포로 발생하는 악취와 침출수를 막기 위한 비료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비포장 비료를 공급하거나 사용할 때 해당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은 비료검사 등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게 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 의원은 주민 생활을 방해하는 생활오염 방지를 위해 비료를 뿌리는 한도량 등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안군의회 제323회 임시회가 10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회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군의회는 모두 10건의 안건을 심사해 가결했습니다. 또 이강세 의원은 농촌 인력 부족 문제, 김정기 의원은 새만금 사업에 대한 부안군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북경찰청과 원광대학교 병원이 협력해 주치자 응급의료센터 설치를 추진한다는 기사입니다. 주치자 응급의료센터는 경찰관이 24시간 상주하며 병원 의료진과 함께 응급치료가 필요한 주치자와 정신질환자를 치료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치자 112 신고는 35,051건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응급조치가 필요해 병원에 인계한 건수는 490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전북경찰청은 원광대학교와 주치자 응급의료센터 개소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치자 응급의료센터가 설치될 경우 전북경찰청은 경찰관 4명을 배치하고 원광대병원은 장소와 의료인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익산 주치자 응급의료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경찰은 다른 시군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전주 등에도 확대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북일보는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10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읍 씨는 태어난 지 2개월 이상 된 반려견에 대해 9월 30일까지 등록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정읍 씨는 이번 기간 안에 자진해서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하고 공공시설 출입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김제 씨가 진행한 제1회 시민기록물 수집 공모전에서 일제강점기 김제 공립보통학교 졸업자 명부가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이 자료는 김제 공립보통학교 제27회 졸업생 명부로 교장과 졸업생 명단 등이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같은 시기 김제 공립보통학교 사진과 공무원 재직 34년 동안 받은 임용장과 월급봉투 등의 기록물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김제 씨는 이번에 선정된 기록물을 전시회를 열어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김제의 시대상과 주민의 생활상이 담긴 226점의 소중한 기록물을 지역의 중요 기록 자산으로 보존하고 후대에 전수하겠습니다. 김제 씨가 올해 상반기 민원행정 서비스 고객 만족도를 조사했습니다. 김제 씨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공정성 분야 만족도가 8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응대 태도와 전문성 등을 종합한 점수는 88점으로 전년 하반기보다 1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불볕더위가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온열 질환으로 숨진 사람이 6명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네, 그야말로 살인더위입니다. 공사장과 논밭에서 장시간 일하다가 쓰러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정말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리하시면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가 가장 뜨거울 때라 이 시간대 야외 작업이나 비닐하우스 작업은 꼭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설 현장이나 농업 현장 등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